반갑습니다. 한 주일 잘 보내셨어요? 네. 어제부터 오늘까지 이틀간 교당에서 아까 말했듯이 100여 명, 스테이 47명, 우리 활불에 25명, 어린이 18명 정도, 그리고 진행팀 8명, 교무진 해서 100명이 넘게 이 원남교당에서 북적북적 했습니다. 아마 대종사님께서 계셨으면 원남교당의 상서로운 기운이 뜬다, 잘한다 하셨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네. 첫날은 우리 스테이 마음 산책에서만 진행을 하는데 거기에 활불회가 같이 진행했고요. 8시까지. 그 이후는 우리 활불회는 따로 또 저녁 밤 프로그램을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아침에는 좌선, 또 행선, 그리고 소득 나눔, 해제식, 그리고 오늘 자녀 기도까지 그렇게 바쁘게 오늘도 거의 하루 일과를 아침에 법회 전에 우리 활불회들이 했습니다. 교당의 미래는 후진이 잘 되어야 되는 거지요. 예, 우리 훈련난 활불회들, 또 이 진행해준 우리 그 전타원 유묘전님, 그리고 정타원님 다 보조해 줬거든요. 모든 뒷받침을 다 해줬어요. 그리고 프로그램을 세부적으로 진행해 준 최인명님, 우리 하운님, 또 혜인님, 도와주신 성원님, 동유씨까지 너무너무 감사하고, 또 활불에 기운 내서 공부 잘하라고, 또 감사하다고 힘찬 박수 보내드릴까요? 네. 우리 총괄한 유장훈님도 많이 했었고, 이 홍보 쪽에는 우리 윤재희님이 정말 많이 애를 써줘요. 그래서 이 스테이도 조기 마감이 빨리 됐어요. 네, 빨리 조김 2주 전인가 마감을 일찍 하고 그랬습니다. 늘 감사합니다. 대산종사께서 열반하시기 2달 전에 한 교무를 불러서 지리산 입구에 훈련원을 지을 땅을 매입하라 하시면서 중생을 붙여 만드는 데에는 훈련밖에 없다 하셨습니다. 저는 1년 중에 가장 좋은 때가 훈련할 때인 것 같습니다. 교무훈련 1년에 열흘 가잖아요. 그 시간이 저는 참 어떻게 보면 가장 좋은 시간이다. 나에게 이 정도 큰 복이 또 어디 있을까 할 정도로 행복한 시간인데, 프로그램 자체가 저의 내면을 들여다보게끔, 훈련 프로그램이 그렇잖아요. 자기와의 만남을 갖게 해주는 것이 훈련 프로그램이잖아요. 근데 그런 것도 있지만 저 자신도 오롯하게 저에게만 집중해서 저에게만 오롯하게 집중하고 또 저랑 만나는 시간을 갖고자 되도록이면 프로그램 외에는 좀 혼자 있는 시간도 많이 가지려고 하고, 그러면서 훈련을 나서 그런가 대중 가운데 있으면서도 충분히 혼자만의 시간을 갖고 오고, 또 그때만큼 잔잔한 기쁨, 내면에서 이렇게 차오르는 잔잔한 기쁨, 행복, 그것을 많이 느끼는 그런 시간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정기 훈련을 잘 나고 오면 일상생활에서 또 정기 훈련이 있거든요. 조석으로 있잖아요. 이제 그게 또 좀 잘 이어지고, 또 상시가 훨씬 잘 챙겨집니다. 일상에서 마음을 챙기고 경계에서 공부를 하고자 하지만 잘 안 될 때가 있잖아요. 근데 그것이 좀 수월하게 잘 된다. 그래서 정기훈련은 참 중요하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교법의 특징 중에 큰 특징 중에 한 가지가 훈련입니다. 소태산 대종사님께서는 이 훈련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많은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 중에 몇 가지만 법문으로 말씀을 드리면, 입선 공부, 즉
훈련은 소 길들이는 것과 같이 도덕 훈련으로 각자의 마음소를 잘 길들여서 인류 사회에 활동할 때 유용하게 활용하라는 것이다. 또 마치 육신병 환자가 병원에 입원하는 것과 같이 마음병을 치료하는 것이다. 또 훈훈한 동남풍을 불리는 법을 배우는 것이라. 이 훈련을 잘 받고 보면 공포에 쌓인 생명이 안심을 얻고 원망에 쌓인 생명이 감사를 얻고 상극에 쌓인 생명이 상생을 얻고 죄고에 얽힌 생명이 해탈을 얻고 타락에 처한 생명이 갱생을 얻어서 가정, 사회, 국가, 세계 어느 곳에든지 당하는 곳마다 화하게 된다 하셨습니다. 소태산 대종사님께서 제자들과 영산에서 원불교의 토대를 만드셨지요. 기초, 그래서 근원성지라고 하지요, 영산을. 그리고 변산에서는 사은사요 삼학 8조 교법의 초안을 짜십니다. 지금 우리 교법 교전이 있지요. 초안이 거기라고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그 산골에 석두암에서 제자들과 그 산골에 오고 가는 제자들과 이렇게 공부할 때 제자들이 이제 많아지죠. 멀리서도 찾아오고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건의를 해요. 우리 좀 교통도 편하고 그런 곳으로 옮겨가서 많은 사람들을 좀 제도하고 공부시키시면 좋지 않겠습니까? 하고 건의를 해요. 그래서 원기 9년에 익산으로 총부 기지를 정해서 내려옵니다. 원기 9년에 내려오실 때 3월에서 3월 말에서 4월 말까지 한 달간 여기 서울에 오시지요. 한 달간 기거하십니다. 그때 육타원님, 이동진아님을 만나서 창신동 성적지를 그때 처음에 그 부군되시는 분이 사주게 되십니다. 그 익산까지 갔다 왔다 하지 말라고 이 집을 사줘서 스승님을 모시고 여기서 공부해라 하면서 창신동을 사주게 되시지요. 그게 지금의 성적지입니다. 그렇게 3월 말에서 4월 말까지 서울을 다녀가신 뒤에 4월 말에 익산 이리보강사에서 불법연구회 창립 총회를 하십니다. 그리고 바로 무엇을 하시냐? 5월에 만덕산에 가셔서 12제자와 함께 초선을 하세요. 최초의 훈련, 그것도 한 달간 나십니다. 그때 가장 나이 어렸던 초선 입선자가 대산종사님이시죠. 그리고 멀리서 여기 육타원님께서 친모인 김삼매와 선지님을 대동을 하고 그 만덕산 산골까지 찾아오십니다. 관촌에서 버스를 내려서 그렇게 물어물어 그렇게 오셔요. 그 긴 거리를. 그러고 나서 그 다음에 대종사님께서 총부에 기거를 하시면서 그 하반기에 이 훈련에 대한 법을 연마하시고 10년 초에 훈련법을 짜세요. 대종사님께서 교화를 하시겠다 하고 제일 먼저 하신 게 뭐냐? 인연을 만나셨지만 훈련이에요. 정기훈련을 가장 먼저 시행하셨어요. 교화가 뭐냐? 단순하게 사람을 늘리는 것이 교화인가? 아니죠. 그게 교화가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이 법대로 공부하고 실생활의 법의 효력이 발생하게 하는 것, 낙생활을 하게 하는 것, 그게 교화예요. 교화의 본질이에요. 그것을 위해서 제일 먼저 하신 게 뭐냐? 훈련입니다. 정기훈련. 정기훈련을 가장 먼저 하셨어요. 훈련의 의미를 살펴보면 훈련은 말 그대로 가르칠 훈, 익힐 연, 가르치고 익힌다, 그것입니다.
훈련에 있는 저희 동기, 오래 있었던 동기가 있어요. 훈련을 한마디로 정의하면 뭐라고 말하겠느냐라고 물었더니 이렇게 얘기해요. 내 몸에 법을 장착하는 것. 그러기 위해서 반복하여 익히는 것.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내 몸에 법을 장착한다. 장착하여야 경계 속 실전에서 싸워서 이기겠지요. 경계 속에서. 그 장착하는 방법이 정기 훈련이다. 그리고 실전에서 활용하는 것이 뭐냐? 상시 훈련이다. 대종사님 법을 온전히 내 것으로 삼는 것, 그것이 정기 훈련이고 그것이 상시 훈련입니다. 훈련의 본질이에요. 방금 말씀드렸듯이 원불교 훈련법은 두 가지죠. 정기 훈련법과 상시 훈련법. 정기 훈련법은 그야말로 공식입니다. 대종사님께서 뭐라고 하셨냐 하면 공부인에게 정기로, 반드시 정기로 법의 훈련을 받게 하기 위하여 라고 하셨어요. 법의 훈련, 법이라는 것이 딱 있어요. 기준이. 그것을 훈련받게 하는 것이 정기 훈련이다. 그럼 상시 훈련은 뭐냐? 공부인에게 상시로 일상생활에서 수행을 훈련시키기 위하여 하셨습니다. 수행이 뭔데 훈련을 상시로 시키는 거냐? 법은 뭐냐? 자, 왜 다르게 표현을 하셨을까? 의문이 걸렸습니다. 법은 왜 정기에는 법이라 하셨고 상시에는 왜 수행이라 하셨을까? 두 개가 뭐가 다른가? 제가 어릴 때는 저는 초등학교를 안 나왔습니다. 국민학교를 나왔죠. 네, 저는 국민학교를 나왔습니다. 국민학교도 들어가기 전에 이 젓가락질을 배웠어요. 젓가락질을 배웠는데 어릴 때는 숟가락 뜨는 법 다 배웠잖아요, 그죠? 어른들 다 배우셨던 기억이 나실 것 같아요. 그때 배울 때 아버지 어머니께서 이 밥상에서 논쟁이 벌어졌어요. 아버지 어머니께서 두 분이 젓가락질 하는 법이 조금 다르시더라고요. 근데 서로 자기 것을 배우라고 하세요. 서로 내 것이 더 좋다 하면서 막 콩도 집고 반찬을 막 이렇게 벌려서 집으시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가만히 보니까 달라요. 저희 어머니는 요렇게 지시더라고요. 요렇게 지시고 저희 아버지는 요렇게 지세요. 요게 다르더라고요. 그리고 이거를 막 이렇게 벌려가지고 콩자반을 유독 막 집던 걸 막 보여주면서 이렇게 배우라고 하시는 거예요. 진퇴양난입니다. 꼭 애한테 너 엄마가 좋냐 아빠가 좋냐 두 분이 같이 앉아서 저에게 엄마가 좋냐 아빠가 좋냐 이렇게 묻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눈동자가 막 돌아가겠죠. 뭐를 해야 되나 막 머리는 더 바빠요. 그러다가 제가 딱 생각한 게 뭐냐, 언니는 뭘 했나 하고 언니를 봤어요. 그랬더니 언니가 아버지 방법으로 하고 있더라고요. 아버지 방법으로 젓가락질을 해요. 그래서 가만히 생각하니까 아버지 방법을 선택하면 아버지는 기분 좋겠지만 우리 어머니가 2번 상처받을 것 같아요. 그죠? 근데 또 어머니를 선택하자 하니 아버지가 또 나를 이렇게 보시는 게 꼭 내대로 해라 이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막 머리를 굴리다가 한 번은 요렇게 하고 하루는 요렇게 하고 그렇게 했어요. 그렇게 하다가 두 분이 서서히 저에게 관심이 떨어질 때쯤 저는 어머니 방법을 선택했습니다. 어머니 방법을 선택해서 어머니께 조금 위로를 드리고 싶은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선택했어요. 근데 이게 제가 국민학교도 들어가기 전인데도 기억에 남아요. 이 기억에 남는 게 왜 기억에 남을까 했더니 훗날 우리 가족들이 이렇게 모여서 젓가락질을 하는 걸 이렇게 딱 봤더니 2파예요.
두 파로 나눠져 있더라고요. 딱 저희가 사남매거든요. 근데 둘은 이쪽, 둘은 이쪽이더라고요. 아, 참 젓가락질 하면서 우리가 그런 얘기를 한번 했어요. 근데 저에게는 아빠가 좋냐 엄마가 좋냐 이런 것이 굉장히 큰 상처였던 것 같아요. 이걸 선택해야 된다는 게 이게 오래 남아요. 그리고 그때 아버지가 집으면서 열심히 집으면서 저에게 가르쳐 주고 싶어 하셨던 그 콩자반이 잊어지지가 않아요. 근데 제 마음에 아버지한테 내가 상처를 줬나 하는 생각이 오래 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기억이 남아요. 이 젓가락질을 보면 저희 이렇게 간혹 보면 젓가락질을 제가 보면 못 해가지고 요렇게 해가지고 대충 해서 이렇게 돌려서 찝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이렇게 그런 사람들을 보면 이야기를 해보면 그래요. 먹을 자리에 공식적인 자리에 가면은 좀 부끄럽다. 그래서 내가 물었죠. 그래서 먹고 싶은 걸 못 먹냐? 했더니 웬만한 건 다 먹는데요. 관계없이 다 먹는데요. 근데 왜 좀 어려운가? 정말 필요한 콩자반, 정말 어려운 것들은 사실은 본인이 살짝 피한다고 하더라고요. 못하는 것들이 좀 있대요. 이렇게 집으면, 돌리면. 그래서 법이라는 건 뭘까 했을 때 저는 이 젓가락질 하는 법 처음 우리가 젓가락질 배울 때 손가락에 젓가락을 이렇게 끼우고 그다음에 여기 받치고 이렇게 하는 거다라는 것 처음 배울 때 공식 하는 법. 그 다음에 요거를 요렇게 움직이는 것이다 라고 배우는 거. 그리고 요거를 허공에다가 요렇게 몇 번 연습을 하잖아요. 그죠? 그게 정기 훈련이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맨 처음 젓가락질 하는 공식, 방법, 그 다음에 근육을 사용하는 방법, 그게 정기 훈련이다. 그러면 상시 훈련은 뭐냐? 이제 실전에 돌입해야죠. 이렇게 지고 반찬을 집어서 내 밥그릇 위에 가지고 와야죠. 가지고 와서 먹어야죠. 그때는요, 뭐 다른 거 안 보여요. 어떤 것이 가장 젓가락질 잘 되게 생겼냐, 요거밖에 안 보였던 것 같아요. 제가 기억에 남는 게 저는 밥상 중에서 가장 많이 먹었던 게 콩나물이었던 것 같아요. 콩잡아는 먹을 생각을 못하고 콩이 변한 콩나물은 젓가락을 이렇게 살 걸치면 걸어져요. 그리고 무겁지도 않아요. 콩이 변화한 두부도 못 먹어요. 왜? 무겁거든요. 그럼 백발백중 오다가 떨어뜨려요. 그러니까 콩나물만 어떻게 이렇게 걸어서 와서 먹었던 것 같아요. 이게 뭐냐? 상시훈련이다. 그런데 그 거는 것도 자꾸 하다 보면 요령이 생기고 나중에 집어져요. 조금씩. 그죠? 그리고 조금씩 도전을 해요. 좀 무겁겠다. 생긴 반찬도 도전을 하고 조금 짤막한 반찬도 도전을 해요. 그죠? 조금씩 도전을 해서 이 밥상에 있는 반찬들을 먹고 싶은 것들을 내 마음대로 먹을 수 있을 때까지 조금씩 도전을 해요. 그러면서 안 되겠다 싶으면 다시 아버지 어머니 하는 것들을 이렇게 다시 봐요. 봤다가 이렇게 방법도 바꿔서 어머니식으로 한번 해봤다가 아버지식으로 해봤다가 그러면서 이것이 내 것화 될 때까지 계속 연습을 합니다. 그렇죠? 이 젓가락질 하는 법으로 쉽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처음 젓가락질 사용하는 방법, 정기훈련이다. 이게 없으면은 내 몸의 일상에서 마음을 공부하는 것이 어느 정도 자기식으로 경계를 잘 이겨내는 방법이 터득이 됐다 하더라도 모든 경계에서 자유자재할 수가 없습니다. 완전한 마음의 자유를 얻기가 어렵다. 이 반찬을 내 마음대로 먹고 싶은 대로 다 먹을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는 어렵지만 법에 따라서 법 따라 연습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 법이 뭔가요? 대종사님 밝혀주신 법이죠. 왜 수행이라 하셨냐? 그것이 사막이에요. 사막인데 11과목으로
세분화 쪼개서 해주신 게 그게 정기훈련 11과목이에요. 연불좌선은 정신을 수양하는 것이고, 경전, 강연, 회화, 의두, 성리, 정기일기까지는 사리연구, 지혜를 밝히는 방법이에요. 그 다음에 상시일기, 주의, 조행은 작업시서죠. 대종사님께서 이 사막은 쇠스랑의 세 발이라고 하셨어요. 그죠? 여기 우리 지금은 동그랗게 되어 있는데, 예전에 초기에 보면은 보면은 화로 밑에 다리가 3개 있고 향로 다리가 3개 있죠. 다리가 하나 빠지면 어때요? 서 있을 수가 없어요. 그렇게 반드시 이 3개가 아울러져야 하는데, 요거를 잘게 쪼개서 11과목으로 딱 나누어서, 또 연불자선도 똑같은 정신수양이지만 왜 2개를 나눴냐? 활동할 때, 경계가 요란할 때, 동할 때죠. 또 아침 저녁 정할 때, 아침 정할 때, 또 별 큰 경계가 없을 때는 좌선이 더 기묘하다 이러셨잖아요. 그러니까 세분화하신 거예요. 똑같은 정신수양도 세분화해서 이렇게 사용해라. 또 사람마다 다 틀려요. 어떤 사람은 이게 더 잘 되고, 빨리 좌선을 했을 때 훨씬 정신의 힘, 정신의 자주력을 빨리 세워진다. 또 어떤 사람은 연불이 빠르다. 또 경우에 따라서 연불이 빠르다, 좌선이 빠르다. 그렇기 때문에 대종사님께서 이렇게 세분화시켜 줬어요. 사리연구도 마찬가지고 굉장히 세분화시켜 주셨어요. 우리 아마 오늘 윤재님 이 평상시에 늘 기도로서 처음 입문할 때부터 이 공부가 기도로서 공부를 하셨지만, 지금 실천담을 하시면서 공부할 기회가, 마음을 챙기는 기회가 더 됐죠. 강연이라는 건 뭐냐? 자기 마음을 그렇게 더 공부하게끔 챙겨주는 기연입니다. 지혜가 생겨요. 그리고 훈련 나면 회화하라지요. 우리 활불에도 오늘 소득 감상 했거든요. 하면서 내가 알고 있는 지혜는 아무리 커봤자 내 그릇만큼이에요. 내가 아는 만큼이에요. 딱 요래요. 그런데 이거를 다른 사람 이야기를 듣고 내 이야기도 하고, 그러면서 제3의 뭔가 나오기도 하고, 가르치고 배우고 하는 게 회화인데, 그렇게 다 듣고 하면 내가 시야가 요만하던 것이 이렇게 넓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문답 감정도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이게 회화의 의미예요. 모든 11과목 사리연구는 다 11과목 중에 사리연구 과목은 그것을 하다 보면 반드시 지혜가 생긴다. 이것 때문이에요. 그리고 정신수양 사리연구를 잘 해놓았을 때 갈 길이 정확하게 보이는 사람이 행동을 더 잘할까요? 갈 길이 아예 안 보이는 사람이 자기 갈 길을 잘 찾아갈까요? 너무나 무르나 마나 하는 질문인 거죠. 힘도 있고 마음을 딱 해야겠다 하고 딱 정했을 때 그걸 하는 힘도 있고, 그건 정신수양이에요. 그리고 내가 어디로 가야 나한테 도움이 되고 내한테 최선의 길일까? 이 일을 해결할 때 어떤 것이 가장 좋은 길일까? 하는 것을 아는 사람이 훨씬 취사를 잘하지요. 취사할 가능성이 훨씬 높아요. 그래서 취사를 더 잘하게 되는 겁니다. 대종사님은 취사를 열매다 하셨어요. 결실이다. 대종사님 법은요, 철저하게 현실에 있습니다. 현실에서 결실을 맺어야 돼요. 이 법을 만나서 이 공부를 했을 때 내 생활이 나아져야 돼요. 고에서 낙으로 바꿀 수 있는 힘이 생겨야 되고 지혜가 생겨야 됩니다. 그렇게 해가는 과정이, 방법이 뭐냐? 정기훈련과 상시훈련입니다. 이 2가지는 대종사님께서 서로 공부하는 자료가 된다 하셨습니다. 이 정기훈련을 잘 하시면 상시에 가서 공부할 자료를 잘 장만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실전에 반찬을 잘 집어낼 수 있는, 먹을 수 있는 뭘 하나를, 무기를 갖고 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실전에서 내가 해봤을 때
아, 참 어렵다. 어렵지요. 진짜 어렵지요. 콩나물도 처음에 집어먹기 어렵습니다. 내 마음대로 반찬 집어먹는 거 애들한테 쉽지 않아요. 어려운데 해보고 해봤을 때 나는 어떤 것이 잘 안 된다. 나는 어떤 것이 좀 힘들다. 이것을 알아요. 그걸 알고 정기훈련에 들어가시면 훨씬 정기훈련에서 가져가시는 결실이 많습니다. 그래서 서로 자료가 된다 하신 것입니다. 공부하는 자료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 공부하는데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중요한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뭘까요? 중요한 한 가지. 반드시 실패하는 과정을 겪는다. 아버지한테, 어머니한테 젓가락질을 내가 하는 법을 배웠다. 손근육 사용하는 법을 배웠다. 아파서 포기하기도 하고 과정이 있지요. 배웠다고 해서 잘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죠? 내가 내 단계를, 반찬 집는 단계를 높일 때마다 경계가 오고 실패가 반드시 온다. 그것을 간과하시면 안 돼요. 이건 필수 조건이에요. 이건 선택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오고 어떤 사람은 안 오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겪게 되는 필수 과정이다. 다만 어느 단계냐 하는 것은 차이가 납니다. 그죠? 근기도 대종사님께서 천층만층이라 하셨잖아요. 한 근기 안에서도. 그죠? 상근기도 천층만층, 중근기도 천층만층, 하근기도 천층만층, 수행도 마찬가지다. 크게 이렇게 나눴지만 가는 과정은 정말 천층만층이다. 이 실패, 좌절을 본인이 인식하고 가지 않으면 자책을 하게 됩니다. 자기를 비하하게 됩니다. 내가 본래 부처인 것을 부정하게 됩니다. 또 남을 탓하게 됩니다. 밖으로 원망을 많이 하게 돼요. 밖으로 나가게 돼요. 이유가 밖에서 찾게 돼요. 그러니까 실패한다는 것, 내가 지금 한 단계를 한다 해도 거기서 반드시 실패가 있다 하는 걸 아셔야 됩니다. 아이가 그 얘기를 했는데 뒤집기를 하면 얼굴이 빨개지게 힘을 줘요. 얼굴이 빨개지게 힘을 주면서 한번 탁 뒤집잖아요. 근데 얼굴이 빨개지게 힘을 줬어도 못 뒤집었다고 해서 탓하나요? 아이를, 갓난쟁이를 탓하지 않죠. 박수 쳐주죠. 다음에 잘하라고. 자신에게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했을 때 다음에는 아이가 얼굴이 빨갛게 힘을 줬을 때 탁 뒤집는 거죠. 한 단계를 넘어서는 겁니다. 그렇게 공부는 그 과정이 힘든 과정, 실패하는 과정이 반드시 있다. 그리고 아이가 바로 일어서서 걷고 뛰지를 않아요. 단계를 다 거치지요. 그것처럼 공부를 시작하실 때는 나를 잘 진단해보고 쉬운 것부터 하셔야 됩니다. 아주 쉬운 거, 만만한 거. 우리 교감님께서 1분선 말씀하셨죠. 1분선 딱 들으면은 우리 교도님들 쉽다, 나 저거 할 수 있겠다, 이런 교도님들 제법 많더라고요. 제법 많아요. 1분선 쉬운 거, 쉽다, 해볼 수 있겠다, 만만하다 싶은 것부터 콩나물 집듯이 시작하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데도 하다 보면 콩나물 떨어뜨려요. 뒤지기 실패해요. 아기가 있어요. 그래도 실패하지만 쉬운 것을 선택하면 훨씬 내 근기에 맞게 선택하면 다음 단계로 갈 확률이 높다. 처음부터 좌선을 1시간 하겠다, 좌선의 공덕이 저렇게 좋다는데 나는 좌선으로 끝장을 보겠다 해서 처음부터 좌선으로 가면 실패할 확률이 훨씬 높다. 근데 요때 실패하면 다시 일어서기가 어려울 거예요. 그쵸? 내 근기에 맞지 않기 때문에.
내근기에 맞는 것을 꼭 선택해서 해보셔야 됩니다. 요거를 상시 때도 해보고, 또 그거 물은 거 상시 해보다가 어렵거나 의문 나는 거 일요법회 오셔서 문답하시고, 훈련 때 집중적으로 문답하시고, 내 것 삼아 또 가져가셔야지요. 그래서 훈련을 다녀가셔서 상시로 가실 때는 조금 나를 업그레이드 시켜서 살짝 그렇게 가셔야 됩니다. 이게 우리 오늘 활불에 훈련 나신 우리 교도님들, 활불에 교도님들께 꼭, 이건 제 말이 아니라 대종사님 말씀이세요. 예? 그렇게 꼭 진급하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한 달 뒤면 우리 교도님들 오덕훈련원으로 전체 훈련을 가시지요. 다 가십니다. 자, 속으로 나는 안 가야겠다 생각하셨던 분 손 들어보세요. 이번에는 살짝 빠져야 되겠다, 용감하게 손을 드는 분이 계시네요. 나는 안 가야 되겠다 손을 드신 분, 이거는 누가 가장 손해를 볼까? 원불교 다니면서 누가 가장 손해를 볼까? 자신이에요. 자신이 자신을 교화할 수 있는 기회를 자신이 놓는 것입니다. 이 기회는 놓치시면 안 돼요. 1년에 딱 한 번 오는 기회잖아요. 그죠? 1년에 한 번 오는 기회예요. 대종사님은 이걸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셨으면 대종사님 당대는 동선 3개월, 하선 3개월, 6개월간을 하셨어요. 6개월간을. 이 법을 지도, 젓가락질 하는 법을 가르쳐주고 이걸 익히는 법을 6개월 하셨어요. 그러니까 확 바뀌지요. 생활 속에서 바로바로 적용되죠. 이 정기훈련 때 이미 이만큼 성숙해서 가시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그렇지가 못해요. 1박 2일밖에 못 하잖아요. 이 기회마저 놓치면 어떻게 법의 훈련을 받겠냐는 거예요. 이 법의 훈련을 받아야 상시로 수행을 훈련할 자산을 마련해 가는데, 그렇지요. 수행편의 첫 장이 뭐예요? 일상수행의 요법. 우리 매일 하죠. 좌선 때도 하고 법회 시간에도 항상 해요. 대종사님의 본질은 여기 있어요. 교화는 이거예요. 그런데 이게 잘 안 된다. 이것을 뒷받침하는 것이 훈련인 거예요. 훈련으로 이것을 내 것화하는 거예요. 정기훈련, 상시훈련. 자, 손든 한 분 제가 잘 설득을 해보겠습니다. 한 분만 잘 설득을 하면 아마 100% 우리 교도님들 나 교화하러, 나 자산 만들러 훈련을 가실 것 같아요. 자, 한 분은 우리 법회 끝나고 저랑 단독 미팅이 있겠습니다. 자, 저랑 미팅 하시려면 훈련 안 간다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마지막으로 대산종사님 법문 봉독해드리고 마치겠습니다. 대산종사 한 교도가 입선하기 위해 선비를 저축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기뻐하며 말씀하시기를, 어디 가서 무슨 수로 그 무섭고 어두운 삼세 업장을 녹일 수 있겠는가? 예로부터 선빵 문고리만 잡아도 삼세 업장이 녹는다는 말이 있나니, 선빵에 입선하는 것이 큰 광명을 받는 길이요 삼세 업장을 녹이는 길이니라. 감사합니다.